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제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보도자료 읽어드린 것 이후에 11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더 냈어요. 이게 이제 오피셜이죠. 지난번에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과세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오피셜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 보도자료 안에 앞으로 정부가 이 보유세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1월 21일에 나왔고요.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개의 얘기로 여기 있는 사무관님 이메일 주소가 아주 그루브하네요. 네, 내용을 한번 크게 살펴볼게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0명이라고 따지면 8명, 즉 8%가 종부세를 부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부자 세금이냐 아니면 중산층 세금이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별 공제 무산으로 이거 원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11억 공제해 줬었는데 14억으로 바꾸려다가 국회 통과 안 된 거 있습니다. 이게 무산이 돼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 명이 900억에 세부담이 증가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의미 있게 크게 과세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들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밑으로 내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고지 현황입니다. 종부세 고지 인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고지세액은 7.5조. 그런데 종부세는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두 개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주택 따로, 토지 따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130만 명은 주택, 토지 합친 인원이고 주택분 고지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122만 명, 고지세액은 4.1조입니다. 그리고 토지분 고지 인원, 토지 종부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지 종부세를 내는 11만 5천 명이 내는 세금은 3.4조 원. 종부세를 내는데 저 사람이 주택분이 아니고 토지분 종부세를 낸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토지분 종부세를 내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주택분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토지분은 정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고지 인원은 122만 명,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를 냅니다. 저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8%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난 몇 년간 종부세의 이제 고지 대상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로 이게 부자세, 장인어른을 만나서 저는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장인어른께서 자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 하던 부자세였는데 이제는 주택 2개 가지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종부세가 나옵니다. 사실 주택 2개 갖고 있어도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시겠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이렇게 쭉 증가했다는 내용이고 2017년에는 주택 소유자의 2.4%만 종부세를 냈는데 이게 다시 쭉 올라가서 8.1%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종부세가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이게 결국 다주택자들에 부과했을 때는 임차인들한테 일부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거에 맞춰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상승에 아주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결국은 주택값이 오르는 거죠. 어쨌건 이 종부세도 전세를 월세화하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1세대 1주택자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이 됐으면 고지 인원 10만 명이 줄고 고지세액도 900억 정도 줄였을 텐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요거는
아주 크게 작용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사실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있긴 했었는데 주택가격이 오를 때야 공시가격이 현실화돼도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없을 텐데 너무 현실화를 시켜버리면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공시가격이 주택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조금 멀리서 바라봤어야 되는데 너무 시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공시가격을 한 달에 한 번씩 공시를 한다면 당연히 시세 따라가겠죠. 근데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인데 K 부동산 시세는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였는데 이거 100% 고지됐으면 9조 원 고지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에서 60%로 줄면서 4.1조 원이 이번에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0%가 줄지만 종합부동산 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세금은 40%가 더 준다라고 설명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인당 평균 종부세를 부담하는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총 세액을 보면 19년은 1조, 20년은 1.5조가 거쳤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솟구쳤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증가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확 솟구쳤거든요. 이러면 여기에서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냐? 그런데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요번에 전에 있었던 정책대로 100%로 갔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겠죠. 9조 뭐 보이지도 않네요.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생겨서 그래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종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세부담 상환율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0%가 적용이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3배의 종부세가 나와도 그대로 전부 다 과세가 됐던 2021년입니다. 나오죠. 2022년 종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했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요게 90%, 요건 한 10% 정도 주고 싶네요. 요거 인하한 게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과연 개인 고지분, 과표 구간별 인원 및 세액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과세 표준 12억 이하에 몰려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97%, 98%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계신 약 27,000명 정도의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굉장히 좋은 아파트 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청담동에 있는 PH129 그리고 지금 짓고 있어서 아직 공시가격은 안 나왔지만 에테르노 청담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아이유님께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이슈가 됐던 아파트고 그런 분들은 1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인원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27,000명 사이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납세자들이 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요게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한 금액이거든요. 곱하기 전이라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150억은 넘어야 돼요. PH129 꼭대기층 보니까 공시가격이 한 160억 정도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68명이나 계십니다. 여기 68명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합쳐서 653억, 한 명당 한 10억 정도 내시네요. 종합부동산세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다주택자랑 법인이에요. 특히 법인은 과거에는 법인별로 6억을 빼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빼주죠. 그리고 최근에 3억까지는 종부세를 법인이라도 매기지 않겠다 라고 법이 나올 뻔 했는데 요거 어느 순간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주택자분들도 어쨌건 22년에 내는 종부세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을 거예요. 아마 작년 고지서랑 비교를 해보면 본인 주택 현황이 바뀐 건 없는데 종부세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많이 나오죠. 왜냐면 예전에는 안 내던 세금이었으니까.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 이분들은 지금 11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11억, 공시가격이 11억 초과하는 아파트 딱 한 채만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무려 23만 명이나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내는 세금은 2,400억, 2,500억 정도인데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랑 법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를 보면은 한 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약 100만 원 정도. 그쵸. 공시가격이 11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금액이 그렇게 클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안 내던 세금 110만 원 추가로 내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삶의 질이 이 낸 금액만큼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쨌건 종합부동산세는 나의 소득에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요거까지 받으면 1세대 1주택자들은 사실상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규정이 하나 생겼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반드시 요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인원들을 보니까 122만 명 중에 3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넘어갈게요. 네, 이 내용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거는 저는 30년 넘게 오직 중도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30년 전통의 중도기 때문에 정치 색깔 없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올해 종부세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바뀐 규정은 이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췄다. 이것 때문에 9조에서 4조대로 내려온 겁니다. 어쨌건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 60%로 낮춘 조치는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100% 60%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규정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거는 제 영상 중에 종부세 주택수 특례 서류 작성하는 거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 시기에 맞춰서 세무서에 잘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신청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의 세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것도 어쨌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의 스탠스는 종부세를 어쨌건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스탠스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세법을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기에는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리스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바꾸고 싶은 게 뭐냐? 기본 공제금액 이거 6억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이 6억이 종부세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안 바뀌었다네요. 제가 17년 전에는 학생이어서 몰랐는데 어쨌건 이 기본 공제금액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하소연을 했네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당과 야당이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통과 안 됐을 때
세부담이 이렇게 증가하고 과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기본 공제금액 인상하는 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4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는 올해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어떤 특별공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여기 있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 대 맞으면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세금이 거의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대 맞고 KO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세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과연 국민들의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보호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어쨌건 세법을 자주 바꾸고 정책을 바꾸면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어쨌건 세법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자주 바꾸고 하는 것들은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1년도에 처음 적용이 됐고 그때 세부담이 위로 쭉 폭발했죠.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뭐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율을 바꾼다는 거죠. 세율은 요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세율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못 바꿔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 조정. 일반은 150%, 다주택자는 300%인데 요거 그냥 150%. 종부세를 계산했는데 작년보다 1.5배가 계산이 됐다? 그러면은 1.5배까지만 내세요. 요게 세부담 상한율 조정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작년보다 3배가 나와도 그대로 냈거든요. 요거를 1.5배, 150%로 일원화를 시키려면 결국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 중에 내가 이렇게 주택 현황이 이런데 나의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예상을 해줄 수 있냐, 계산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드려요. 근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책 세금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 바뀔 때마다 양도세를 항상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누더기 세법이 됐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처럼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